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태양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와 함께 지구도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심지어 블랙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순간에도 블랙홀은 조금씩 증발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라지게 되죠. 이렇듯 우주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어떨까요? 우주에 영원한 것이 없다면 시간에도 끝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시간에도 끝이 있고요. 조금 위험한 해석이지만 이미 시간이 끝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 내부에도 시간이 끝난 곳이 존재하죠. 먼저 시간의 끝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리학적으로 시간은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를 측정하는 단순한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종료된 시점까지 또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에 대해서 이 간격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물리량이 시간이죠. 그리고 이런 시간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또는 어떤 물체가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죠. 이는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은 또 오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한 방향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물리학적으로 시간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흐르던 뒤로 흐르던 비가 와서 눈물이 흐르던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진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진자의 시간은 미래로 흐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로 흐르고 있을까요? 사실 구분할 수 없죠. 이를 시간 역전 대칭이라고 합니다. 즉 물리학적으로 보는 시간에는 방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시간에 방향이 있다는 건 정말 오묘하죠. 다만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방향을 가지는 이유를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자면 고립된 개의 엔트로피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더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미래를 향해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왜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자연의 법칙이기에 왜라는 물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시간은 사건과 사건 사이에서 태어난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 포탄이 떨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 포탄이 떨어진 원인은 뭘까요? 물론 여기에는 복수와 치정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원인이 포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시간은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를 반복하면서 시간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이용하면 시간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시간이 원인과 결과라면 시간의 시작은 우주의 모든 사건이 시작된 그 지점을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끝은 우주의 모든 사건이 끝나는 지점을 시간의 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특이점이죠. 특이점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된 개념으로 어떤 물질이 중력 붕괴로 인해서 끝없이 무너질 때 생기게 됩니다. 여기 아주 차분한 물이 있다고 하고 이 물을 시공간이라고 가정해보죠. 우리가 만약 이 물에다가 볼링공을 떨어뜨린다면 이 이후에 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볼링공은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을 마구잡이로 휘저어 놓게 될 겁니다. 이때 볼링공이 떨어진 곳을 보면
물에 소용돌이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중력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지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력 붕괴가 나타나게 되면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아래로 더 내려가는 것처럼 시공간도 휘어지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이때 시공간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한 점으로 공간과 시간, 물질들이 모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물과 다르게 시공간이 압축된다는 것은 0차원의 점으로 끝없이 물질이 압축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0차원으로 물질이 지속적으로 압축되면 이때 밀도는 무한한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도는 물질의 질량을 전체 부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부피가 0에 계속해서 가까워진다면 무한한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볍게 예를 들면 특이점의 상태를 수프에 비유할 수 있죠. 한없이 끓인 수프를 보면 수프 안에 들어갔던 재료들이 뭉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재료들이 뭉개진 수프를 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쉽게 알 수 없는 것처럼 특이점도 시간과 공간, 물질이 한없이 뭉개진 상태를 가지며 또 끝없이 압축되고 있기 때문에 특이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이런 특징을 근거로 이곳을 시간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특이점을 생각해보면 특이점은 무한한 깊이를 가지는 구덩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특이점을 이루고 있는 시공간이 무한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게 왜곡되는 경우 이곳에서는 시간이 흐를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모두 알고 있듯이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중력은 시공간을 왜곡시키고요.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공간의 왜곡은 심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시공간의 왜곡이 심해지게 되면 시간도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되는데요. 지구와 태양을 비교해 보자면 중력이 더 강한 태양의 표면에서는 지구에 비해서 시간이 약 66.97초 정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공간이 무한하게 왜곡된 특이점에서는 시간이 흐를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어떤 물체가 들어가게 될 경우 이 물체의 시간은 점점 느려지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사건의 지평선을 마지막으로 이 물체의 시간이 멈추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이점은 그 자체로 시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간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면 우리 우주의 시작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빅뱅 이론에 따르자면 작은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주가 한순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작은 점에 현재 우주의 모든 물질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작은 점이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특이점을 시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은하 내부에도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곳에도 이미 시간이 끝난 곳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물론 특이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특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로서 특이점에서의 시간은 정확히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정확한 답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너무 재미없죠. 그리고 미래에 이곳을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 양자 중력 이론이 완성된 이후에는 특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특이점과는 다르게 정확히 시간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도 존재합니다. 히트 데스라고 불리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죠. 히트 데스는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우주 멸망의 시나리오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우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히트 데스의 첫 번째 단계는 우주의 가속 팽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지금보다 더 멀어지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마치 단 하나의 은하가 존재하는 것처럼 은하의 사이가 멀어져서 서로를 볼 수 없는 상태까지 우주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후손이 있다면 우주에는 단 하나의 은하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우주의 가속 팽창에 대한 증거가 수집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주 배경 복사를 예로 들 수 있죠.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에 남겨진 아주 약한 빛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과 또 우주의 팽창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아냈죠. 물론 이 속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가 앞으로도 팽창할 것이며 결국 히트데스와 같은 멸망을 맞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이런 팽창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열적으로 평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이때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주의 모든 천체가 빛을 잃게 되면서 우주는 텅 비어있는 거대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겠죠. 즉 우주 전체가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에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곳에선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죠. 바로 이 지점이 우주의 끝이자 시간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히트데스도 정확한 시나리오는 아니며 우주 멸망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주의 끝이 변하게 되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아는 우주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시작이 있다면 이 역시도 시간의 끝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는 언제나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우주에 영원한 것이 없듯이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간은 결국 사건과 사건 사이에서 생기기에 시간의 시작은 사건의 시작으로 볼 수 있고요. 시간의 끝은 사건의 끝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이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모든 시간과 공간, 물질이 한 점으로 끊임없이 압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시간이 끝난다고도 이를 해석할 수 있죠. 물론 이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고 정확한 답은 미래의 특이점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학이 특이점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우주의 끝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의 끝은 우주가 어떤 형태로 멸망하든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히트데스로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게 되면서 결국 우주가 텅 빈 공간으로 남게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주에서는 아무런 사건도 없으니 시간도 끝이 난다고 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우주의 멸망도 결국 시간의 끝을 향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시간은 어떤 사건의 시작과 끝을 기점으로 작동하기에 우주가 멸망하는 바로 그 지점이 우주의 모든 사건이 끝나는 곳이 결국 시간의 끝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을 비롯한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시간 역시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러니 좋은 시간을 보내든 나쁜 시간을 보내든 지금 이 시간 그 자체를 소중히 대했으면 합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소중한 하루 되길 바랄게요. 윤맨